본인이 다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생전 처음 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예. 자, 25번이 이제 건축법인데요. 자, 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우리가 다 외웠었죠. 예. 그래서 여기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이렇게 정답 1번이죠. 예.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대상지역 꼭 외우시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지정 해제 사유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해제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6번에 이제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것은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요. 1번이 작은 함정이에요. 주된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외웠던 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은 신축이죠. 그렇죠? 예. 1번은 틀려 있고요. 2번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종전보다 더 늘어나죠. 이것은 신축입니다. 신축. 기존 건축물의 기둥 3개, 보안개 철거하고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자, 이 3번 같은 거는요. 우리가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요.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서 전부를 철거하거나 아니면은 또는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일부 철거가 어느 정도 철거가 일부 철거냐는 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를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로 볼 것인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3개. 정확히는 3군데가 돼야 돼요. 3군데.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보, 지붕틀이 4군데죠.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돼야 돼. 정확히는 3군데라 그래야 되는데 법조면에는 3군데라 아니라 3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4군데 중에서 3군데 이상을 철거해야지만 일부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세요. 거기는 기둥 3개, 보 1개니까 기둥하고 보 2군데 철거죠. 개수가 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일부 철거가 아니야. 그래서 전부를 철거하거나 요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야지만 개축이 되는데 요거는 개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수선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수선 가능성은 있다. 왜? 기둥이나 등. 자, 우리 기둥은 증설해체, 수선 변경. 철거가 바로 해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둥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할 때 기둥은 증설해체는 숫자 제한이었고 수선 변경 3개 이상. 그래서 3개를 갖다 철거하는 거 이건 대수선은 될 수 있겠다. 보도 1개 철거도 대수선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축은 될 수 없습니다. 4번이 옳은 거죠. 재축. 천재지변 멸실되고 종전 구문을 새로 지으면 재축이고 4번이 옳은 거죠. 5번에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그 다음에 27번은요, 이제 건축협정인데요. 건축협정은 3명이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의 합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3가지에 대해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죠. 역시 여러분들은 또 책을 자세히 외워야 될 텐데 우리가 거기 해당하지 않는 거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그러면 택지 개발 지구를 왜 틀린 지문으로 쓸 것인가? 택지 개발 사업은요 LH 공사가 해요. 그 택지 개발 촉진법은요 LH 공사 직원들만 사실 거의 공부합니다.
그러면 LH공사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모여서 협정을 체결할 게 없어요. 하남 미사지구 할 게 없다니까요. 다 LH가 있거든요. 예. 개인이 협정 체결할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는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존치 지역이 뭐냐 그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일명 뉴타운법이고요. 뉴타운에 들어가지 않은 옆 동네가 바로 존치 지역이에요. 뉴타운에 들어가지 않는 옆 동네가 존치 지역이라고요. 여기는 협정 체결할 수 있고 4번 조례로 정하는 구역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다 이런 데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8번은요. 우리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요 도지사 사전 승인은 책에 나오는 것을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 게 1번하고 2번은요. 조문 한 개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한 개를 두 개로. 왜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 작게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5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요. 3번하고 4번도 지금 거기 보시면은 3번하고 그 뒤에 우리 그 3번하고 거기 5번 지문이죠. 3번하고 우리 5번 지문 그 두 개도 이제 하나의 지문을 두 개로 쪼갠 거죠. 그렇죠? 주거환경, 교육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해서 예, 환경상 필요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고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 작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고요. 시나 군에 지을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지만 규모가 너무 커서 불안하다.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지만 단 그 건물이 공장이거나 창고거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내준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창고인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 안 받죠. 29번은 층수 산정이 나오는데 층수 산정. 거기 보시면은 29번은요. 지금 1번하고 4번, 5번 지문 3개가 계속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층수 산정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왜? 중개업을 할 때는요. 층수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층짜리 건물이라 기재해 줘야 되거든요. 층수를 잘못 기재하면요. 건축물 동일성에 대한 착오가 생깁니다. 여러분요. 예. 그 동일성에 대한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지, 그렇죠? 예,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 예. 나 옛날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예, 동일성에 대한 착오. 예.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층수가 왜 중개사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냐 그러면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목적물에 대한 거. 그런데 시험 지문은 1번, 4번, 5번만 계속 나왔어요. 1번 너무나 유명한 거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4번 지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한다. 이 3개만 시험 나왔어요. 2번하고 3번은 지문이 길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거는요. 옥상 위에
옥상 위에 승강기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층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주 애매할 때는 이것을 반듯하게 잘라서 나온 수평, 투영 면적 합계하고 건축 면적을 비교해서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까지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고 8분의 1 초과할 때는 층수에 산정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옥상이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도 층수에서 빼줍니다. 6분의 1 이하까지는 층수에 산정하지 않고 6분의 1을 초과할 때부터 층수에 산입하는 거예요. 2번, 3번. 그 다음에 우리 30번은 높이 제한이 나오는데요. 30번의 1번 지문은 높이 제한을 하는 이유가 나온 겁니다. 이론적인 이유죠. 2번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할 때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두 개의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격리를 하여야 한다요. 근데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틀렸고 3번 지문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오고 있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여러 번 봤었죠. 이것도요. 시험도 나왔었고 우리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 바로 우리가 인동거리라 그럽니다. 여러 동을 지을 때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이 인동거리를 띄어서 지으라는 게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인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용도지역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중심상업과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1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이 세 종류예요. 건축 허가 받고 지은 건축물, 건축 신고하고 지은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완공 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용 승인 받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용 건축물입니다. 공용 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이게 공용 건축물이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나 신고도 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면 건축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의제시켜 주고요. 공사가 완공돼도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이거 역시 사용 승인 받지 않아요. 비닐하우스라든가 견본주택 같은 거죠.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거나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안 받는 거예요. 2번 지문은요. 사용 승인 신청 받았을 때는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일 내 건축주에게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임대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그 7일 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라고 법조문에 나옵니다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7일 내고 그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내주지 않거나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때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연장 가능. 연장 요건 2개.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반 공사일 때 연장할 수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5번 틀렸습니다. 5번 지문은 객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 그 건축법에서 예전에
꼭 공시법 시험 문제 같은 게 나왔어요. 등기 촉탁도 나왔고 대장 작성하는 것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5번이 왜 틀렸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용 승인했을 때는요. 군수나 구청장에게 통지해서요. 군수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용 승인했을 때 자기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일을 안 해요.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청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광역시에는 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들어두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구나. 구청장이나 군수, 광역시 군수 작성하는구나. 32번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주택법이 나오는데요. 옳은 거 찾기입니다. 1번은 150세대 미만이 아니죠. 300세대 미만인데 왜 틀린 지문으로 150세대를 쓰는가? 옛날 개정되기 전이 150세대 미만이었어요. 이게 지금은 300세대 미만으로 바뀌어서 과거 규정을 틀리게 쓴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 두 개는요. 원래는 4층까지 짓는 거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고요. 원룸형 주택은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단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죠. 3번도 틀렸고. 4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물론 예외 있죠.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면 5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다. 이건 틀렸죠. 자, 이 5번 지문이 시험 2번 나왔었는데 이건 이해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 요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는가 물어보는 게 5번 지문이에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가 3개잖아요. 원룸형 주택, 그렇죠? 원룸형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3가지잖아요. 그럼 이 원룸형 주택의 뜻은요. 공동주택 중이에요. 공동주택 중에서 조건을 갖춰야지만 원룸형 주택이 돼. 그럼 우리 원룸형 주택이란 방이 1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3개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거든요. 그럼 우리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중에서 조건 4가지를 갖추면 뭐가 되는 거야? 원룸형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조건 하나가 뭐냐면 방이 1개일 것, 원룸. 그리고 5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야. 그죠? 50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원룸형 주택은요. 아파트인데 방이 하나면 원룸형 주택이 돼. 연립인데 방 하나 원룸형. 다세대인데 원룸형 주택. 그러면 실제 원룸형 주택은요. 주택의 종류로는 공동주택이고요. 원룸형 주택에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어. 왜? 방이 1개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은요. 아파트인데 원룸형 주택이 된다고요. 네. 연립인데 원룸형 주택 되는 게 있고요. 원룸형 주택은 3개 중에 하나라니까. 단지 방이 1개고 5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요, 둘 다 원룸이 아니어야 돼. 원룸형이 아니어야 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요, 방이 2개 이상씩은 돼야 돼. 원룸형이 되면 안 돼. 예? 그리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인 연립이나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는 출발은 각각 연립하고 다세대로 출발해. 예. 각각 연립과 다세대로 출발하는데 조건을 갖추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다 그러면요. 어디에서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어?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누가 아파트래? 그러면 그건 방 한 개지.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하냐 그래? 이것밖에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없어. 50제곱미터에. 정확하게 뜻을 물어보는 지문을 시험에 2번이나 냈다고. 5번 지문을.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다면 5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다? 안 돼. 50제곱미터 이하로만 해야 돼. 85제곱미터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없어요. 예. 85는 나오면 안 돼. 50제곱미터 이하만 나와야 돼요. 33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작년에 신설됐고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거죠.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01동, 여기가 102동, 여기가 103동인데요. 현재 103동에 있는 이쪽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갑하고 이 단지 주민들은 소송 중이에요. 이 갑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 이제 이 땅은 갑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재판에 이기면은 원칙이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을 갑이 가져가고 103동은 다 철거해야 되거든. 뭐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주 나쁜 일이죠. 이랬을 때 이 땅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는요. 요 갑한테 요 아파트 주민들이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팔고 파세요. 나한테 매도 청구. 시가로 팔라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1번 복리시설 상가를 포함한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완공돼서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바로 저기서 갑이죠. 이 사람을 실소유자라고 불러요.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합니다. 4분의 3 동의.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 주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4분의 3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4분의 1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반대했는데 너네들이 재판했다. 그래도 반대한 사람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기판력이 미친다 이거죠. 예.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매도 청구하려는 때는요.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 5% 미만일 때만 가능해요.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도달주의죠. 그렇죠? 도달주의.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정답 5번. 34번 주택조합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 및 조합원의 구성원은 조합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나 또는 중개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예, 작년에 신설된 주문이죠. 재작년까지는 등록 사업자에게는 알선 업무를 맡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바꿨어요. 등록 사업자나 중개업자 등등 제한된 사람한테만 의무적으로 알선을 대행하게 해야 된다 바뀐 겁니다. 우리 법을 만들 때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나서가지고 조문을 바꿔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중개업자 어때? 다른 직업군은요. 업자라는 말을 다 바꿨어요. 업자라는 말 안 쓰게. 너네 부모님 뭐 하시니? 중개업자요. 그러니까 중개 전문가십니다. 그냥 중개업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던가, 그렇죠? 중개 전문가라든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하던가. 그는 업자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공인중개협회가요 일을 안 해요. 그냥 선거 때만 매일 싸우고 있고요. 일을 안 해.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협회를 하나 만들래 나보고 예, 가입하겠다고. 만들면 또 좀 있으면 똑같아져. 똑같아져. 예. 하여튼 아주 불만스러운 조문, 중개업자라는 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현재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야 이거. 예. 우리 공인중개사 할 때 공인자 집어넣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요. 엄청난 투쟁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가 반대하는 바람에 예. 예, 노무사, 공인회계사가 공인중개사 넣으니까 남들이 보면 같은 레벨인 줄 알지 않겠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같은 레벨이거든요. 미국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 개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점 나이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 더 나이 높아지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같아져 이제 예, 같아집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뭐 민법이나 이런 그 과목 보시면은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여러분요. 뭐 감정평가사 민법 쉽게 나와요, 여러분요. 감정평가사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문제 보고는 자신감이 생겨서 감정평가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중개사시 합격하고. 1차는 붙는데 2차는 힘들어요. 2차는 주관식이야. 객관식에 특화되는 주관식이야. 주관식.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주관식 문제 보고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때 보시고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이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신설된 주문. 얼마나 거짓이나 과장이 많았으면. 예. 3번 15일 내에 자료 등을 갖다가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어요. 작년에 신설된 주문. 그 다음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예,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조문. 저는 됐거든요. 예. 5번. 자, 이거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 해산하는 경우. 자, 우리는 변경이나 해산은 다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만큼은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아.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는 인가받을 때만 필요하고요.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는 상식적으로 필요가 없지 이게. 예.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5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다른 시험에. 예. 35번은요. 지난주 토요일 날 봤던 주택관리사 시험에 똑같이 나왔어요. 요 문장을 똑같이 이렇게 박스 쳤어. 박스 쳤고 예. 시험 냈어요. 주택관리사는 단답형 주관식이 있거든요. 이걸 주관식 문제로 냈다니까. 예. 그래서 올해 좀 찜찜해서 이것을 문제 넣어놨는데, 이거 중개사에서 나왔어야 되는 주택관리사에서 지난 토요일 날 나와버렸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때는요. 이럴 때는 조건을 갖추면은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 받고 짓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특혜주겠다. 300세대 미만이죠. 예. 유통상업을 제한 상업적이나 준주거지역의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지을 때는요. 전체 주택 연면적의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때, 다시 말하면 상가가 10%를 초과할 때는 주상복합으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즉 건축허가 받고 짓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3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올해 예상 문제죠.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가 이겁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금지한다. 단 금지가 안 되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상속하고 저당. 상속하고 저당은 할 수 있다죠. 거기 나오는 것이 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데 그것을 양도, 양수, 알선, 광고는 금지지만 거기 보시면 1번에 입주자 저축 증서의 상속 괜찮거든요. 상속하고 저당은 금지되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죠. 예. 나머지는 다 금지죠. 양수, 알선, 양도, 광고 다 금지입니다. 37번 사업주체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나왔어요. 감정평가 토요일날 이것도. 그것도 2번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 예. 2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1번은 뭡니까? 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합니다만은 입주 예정자한테 유리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있죠. 대출 받으려고. 그거는 괜찮아요. 2번은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이 금지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채권의 물권화. 그냥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은 채권을 깨트리잖아요. 아무 문제 안 돼, 이거는. 그래서 2번 쯤이 나왔더라고, 토요일 날. 우리 시험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3번은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60일까지 그 기간 동안은 담보 물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4번은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되고요. 5번은 부기 등기 이후에 어떠한 권리 변동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다 무효로 합니다. 예. 38번은요, 우리 전매 금지 사유의 예외. 전매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예,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는데, 1번이 틀렸죠. 우리가 그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매는 금지고,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나 시군인데,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옮기는 것도 금지야. 그래서 같은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만약에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옮겨갔다. 그건 괜찮아. 예. 그런데 만약에 저기 있잖아요. 수도권이 아니어야 되니까 어디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살던 사람이 다른 군,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갔다. 괜찮아. 근데 울산광역시 광역시에서 울주군으로 가는 건 안 돼. 같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이기 때문에요. 예. 글로 옮겨가기 위해서 전매하는 것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전매의 효력을 부인해요. 예. 1번이 정답이죠. 예. 나머지는 다 전원. 주택법에서는 계속 전원이라고 돼 있고 정비법에서는 모두라고 바꿔놓고. 예. 그렇죠? 예. 39번은 이제 농지 소유 상환에 관한 건데요. 1번 지문은 기출문제 나왔던 작은 함정이에요. 농사 안 짓고 상속받은 자 1만, 이농하는 자 1만, 합의 2만 이렇게 틀리라고 내는 거지. 예. 동그라미 1번은 다 1만이에요. 예.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만입니다. 1만. 예.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자, 농업 안에도 소유할 수 있죠. 1만 이내만. 8년 이상 농업 경영하고 이농한 자는 1만 소유할 수 있고요. 주말 시험용농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다. 단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면적을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고요. 5번은 토지 수용, 자 수용권을 가진 자, 정당하죠? 이 사람 농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은 농지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할 때 당연히 농지 증명 발급 받아야 돼요. 1번 정답이지. 농업법인은 달라질 거 없어요. 합병은 발급 안 받고 취득할 수 있죠. 합병 포괄 승계. 농지를 포괄 승계할 때. 담보 농지는 금융기관만 취득할 수 있어요.
담보로 잡힌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금융기관, 자기가 증명인자가 취득할 때는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고 협의를 해야 되는 자, 지자체장이나 주무부 장관이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자기가 증명인자가 취득한다 그래서 농지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 농지를 분할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증명 효력이 분할되는 토지 위에 미치기 때문에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풀어봤던 문제 다시 한번 다 복습해서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거 다시 푸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복습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이죠. 예, 우리 수업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그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휴일 날 하루 있죠. 예, 우리 2주에 걸쳐서 이제 문제 1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미리 풀고 오셔도 좋고요. 하여튼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하고요. 화내지 말고 그냥 공부해야 돼. 왜? 절대로 방황하지 마시고요. 고민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을 넘기면 안 돼. 시험에 대한 고민 하루에 10분. 고민할 시간만 공부하면 시험 붙어요. 아셨죠? 예, 고민하느니 공부하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